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MFC의 기초가 되는 몇 가지 클래스와 MFC 실습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MFC는 수많은 클래스로 되어 있지만 그 클래스들 중에서 정말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하고 꼭 알아야 되는 클래스부터 몇 가지 배우고 간단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FC에서 없어서는 안 될 클래스라고 볼 수 있는 이 Cwin APP 클래스와 C윈도우 클래스 이 두 가지부터 먼저 배워야 합니다. 이 약자를 보시면 둘 다 윈도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win이라는 약자를 쓰고요. MFC는 win이라는 약자는 윈도우즈, 그러니까 운영체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약자로 쓸 때는 윈도우즈죠. 운영체제를 약자로 쓸 때는 윈이라고 적고요. 창, 그러니까 이 화면이 지금 이 화면을 우리가 윈도우즈 운영체제, 윈도우 운영체제 쓰려고 하나의 윈도우라고 하잖아요. 윈도우는 WND 약자를 씁니다. 그래서 똑같이 윈도우즈 하면 S 붙으면 운영체제고요. 안 붙으면 창이거든요. 지금 이 화면을 말하는데 이 하나의 프로그램 창을 말하는데 이 두 개가 윈도우라는 단어를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둘을 구별하기 위해서 운영체제를 뜻할 때는 win이라고 약자를 쓰고요. 창을 의미할 때는 WND 약자를 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거는 윈도우즈 응용 프로그램,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 윈도우즈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클래스고요. 얘는 하나의 창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관리 클래스입니다. 둘 다 C로, 아이고, 둘 다 C로 시작하기 때문에 C는 이제 MFC의 특징이죠. MFC 클래스들은 다 C로 시작합니다. 저 C가 그 클래스 약자고요. MFC 고유 접두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로 시작하면 아 MFC가 제공하는 클래스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요 뒤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유추해서 클래스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정말 자기가 프로그램을 많이 배우게 되면 이 두 클래스를 안 쓰고도 MFC, 그러니까 윈도우 정의 프로그램을 클래스 타입으로 만들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 MFC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 두 클래스 없이는 MFC 프로그램을 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꼭 필요한 클래스입니다. 자, 이 클래스에서 제가 글을 적어 놓은 게 이 내용인데요. 한번 제가 열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두 클래스는 사실 이 두 클래스만 있으면 MFC 프로그램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클래스들 없어도 이 두 클래스만 잘 활용해도 MFC 프로그램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 현재 여러분들 입문자들 수준에서는 할 수 없겠지만 조금만 배워서 중급자만 돼도 이 두 클래스만 갖고 프로그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클래스에서 자세히 이해를 하고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요. 사실 이 두 클래스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제가 저번 강좌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윈32 프로그래밍 그 내용 있죠. 그 내용을 어느 정도 보셔야지 이 두 클래스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저는 그 내용을 어느 정도 봤다라는 전제하에 이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윈32 보면 윈도우 클래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보셔야지 지금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말한 대로 이게 약자 의미를 설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Cwin APP 이 클래스는 MFC 클래스들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클래스고 자신의 응용 프로그램이 윈도우즈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윈도우즈에 이제 등록하고 실행하는 그 절차에 대한 모든 작업이 정의된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그 윈32에 보시면 윈메인이라고 되어 있는 함수가 있는데요. 그 함수가 이제 결국은 윈도우즈 프로그램 시작 함수죠. 그 함수에서 작업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이 Cwin APP 클래스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MFC로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은 그 작업을 잘 몰라요. 윈32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직접 손으로 치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윈32 MFC로 하는 사람들은 그 단순 작업 거기 코드가 사실 거의 안 바뀌거든요. 그 안 바뀌는 코드가 전부 다 클래스화 작업되어서 Cwin APP 클래스 안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들이 Cwin APP 클래스가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윈도우 정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작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MFC를 가지고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조그만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고객이 이 기능을 조금 바꿔주세요 라고 했을 때 손도 못 댑니다. 왜냐면 그 클래스를 분석하려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 자체가 클래스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MFC 하려면
어차피 제대로 하려면 그 내용을 다 알아야 되니까 윈32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공부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윈 10인 APP 클래스가 하는 가장 큰 일을 크게 나눠 보면요. 그 윈 메인에 있는 작업 중에 응용 프로그램과 관련된 작업, 그러니까 윈도우 클래스를 등록하고 메인 윈도우를 만들고 메인 창을 만들고 그다음 메시지를 처리하는, 실제 메시지 처리하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주 작업을 처리하는 그 기본 루틴이 이 10인 APP에 자리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클래스는 이름이 이제 보시면 이제 C는 클래스 약자고요. W는 윈도우즈 약자고 APP는 어플리케이션의 약자예요. 그래서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관여되는 기본적인 작업들을 이 클래스가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이 클래스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윈32에 있는 코드를 공부하시고, 제가 그 내용 보시면 그 윈32에 있는 그 C로 된 코드를 지금 이 클래스에 해당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C++로. 그 내용이 이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 윈32로 C로 되어 있는 그 함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C빈 APP와 같은, 제가 T빈 APP라고 클래스를 만드는데 그 클래스를 만드는 걸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 이 클래스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는 글이 있는데, 그 글을 보시면 그 글을 이해하시면 이 C빈 APP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걸 공부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하시면 그냥 이 클래스는 윈도우 클래스 등록하고 메인 윈도우를 만들고 메시지 처리하는 것을 담당하는 클래스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그냥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결국 나중에 다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클래스가 하는 주요 역할을 보시면 윈도우 클래스 등록하는 작업을 있는 이 세 가지죠. 아까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세 가지인데, 이 작업과 관련된 함수들, 즉 이 함수들은 C윈 APP 클래스의 멤버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클래스 등록 작업은 init application, 해제 작업은 exit application, 메인 윈도우 생성은 init instance, 메인 윈도우 해제되고 이제 들어오는 함수는 exit instance, 그리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은 run이라는 함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나중에 이 함수를 왜 알려드리냐면, 내가 그러니까 순서는 init application에 호출되고, init instance가 호출되고, run 되고, exit instance 호출되고, exit application 순으로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프로그램을 할 때 아직 메인 윈도우가, 그러니까 메인 자기 주 윈도우, 그러니까 메인 창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init 인스턴스보다는 init 어플리케이션에서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사라지고 마지막에 내가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 exit 어플리케이션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시민 APP는 결국은 MFC에서는 이 클래스에서 모든 걸 다 주관하기 때문에 이 클래스가 없으면 어떤 작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를 써야 되는데 뭐 어떻게 써야 되나요? 이런 고민을 하는데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비주얼 C++를 사용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위저드라는 어플리케이션 마법사가 있거든요. 어플리케이션 마법사가 지금 여기서 필요한 코드를 다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켈레톤 코드, 뼈대 코드라고 하는데 그 뼈대 코드를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MFC를 쓰게 되면 이 C윈 APP를 쓰는지조차도 모르면서 프로그램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C윈 APP가 다 만들어져서 파생 클래스 만들어져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게 자동으로 다 생성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이걸 어떻게 구성해야 되지, 저 함수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지,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이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제가 이 강좌 끝부분쯤에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 겁니다. 거기 보면 제가 요 클래스가 C윈 APP의 파생 클래스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여기도 설명되어 있지만 C윈 APP 클래스가 중요한 클래스를 맞는데 이 클래스를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이 클래스는 MFC가 제공해 놓은 기본 클래스고요. 내가 이 클래스를 그대로 쓰면 그 내 프로그램이 아니죠. 그냥 MFC가 만들어 놓은 기본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내가 그 프로그램에서 내가 나만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면 MFC가 제공하는 클래스를 그대로 쓰면 안 되고요. C윈 APP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아서, 즉 파생 클래스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기능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속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부모 클래스에 있는 함수들이나 이런 것들을 마음에 안 들면 오버라이딩 이용해서 다 변경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C윈 APP에서 상속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넣어서
나만의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를 사용해야지 나만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까지 나중에 응용 프로그램 마법사가 다 해줍니다. 제가 그 부분은 실습할 때 이 부분입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배울 클래스가 C윈도우라는 클래스고요. 이 클래스는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우리 메인 창 또는 윈도우 하나의 프로그램이 창을 하나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창이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요게 하나의 창이고요. 보통은 이제 기본적으로 한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외에도 자기가 필요하면 더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클래스는 거의 뭐 계속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이 클래스도 C가 클래스의 약자고요. 이 WND는 윈도우 약자입니다. 이 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창을 만들어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 C 윈도우 클래스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시게 되겠지만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것들이 다 윈도우예요. 즉 여기서 또 나오지만 버튼, 에디트 컨트롤, 리스트 박스, 리스트 컨트롤 이런 컨트롤들조차도 다 윈도우예요. 즉 뭐냐면 나중에 이제 버튼은 이제 C 버튼이라는 C 버튼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클래스가 누구에서 상속받은 클래스냐면 이 C 윈도우에서 상속받은 클래스예요. 즉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인터페이스, 사용자 환경을 만들 때 쓰이는 모든 윈도우나 컨트롤들이 전부 다 C 윈도우에서 상속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예외적으로 메뉴, 우리 풀다운 메뉴 있죠. 메뉴는 팝업 메뉴나 풀다운 메뉴 같은 경우는 C 윈도우에서 상속 안 받은 독자적인 클래스고요. 독자적인 개념이고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다 윈도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저랑 MFC 공부를 하면 이 클래스하고 이 클래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좀 레벨업을 할 때 보면 대부분 이제 버튼이나 이런 것도 쓰지 않고요. 이런 거 안 쓰고 제공되는 거 안 쓰고 이 클래스 갖고 자기가 다 만들어 쓰는 경우가 다 만들어 쓰게 되기 때문에 점점 MFC를 하면 할수록 이 클래스랑 점점 더 친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처음 배울 때는 결국 C 윈도우로 만든 그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용어는 뭐 다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그 캡션이고요. 우리가 타이틀 바라고 부르는 거 이거 아이콘, 그쵸? 시스템 로고 아이콘이고 이 최소화, 최대화, 닫기 버튼 그리고 요 테두리 파란색이 그 보더, 그러니까 테두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클라이언트 에리어, 클라이언트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클래스도 사실 그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이 클래스 이제 MFC는 제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C 윈도우 클래스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Win32 API를 가지고 그 C 윈도우 클래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설명한 글이 이 글이거든요. 그래서 C나 C++를 공부하셨고 Win32를 공부하셨으면 이 글을 보시면 얘들이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었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C 윈도우 클래스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내용이 많은 클래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다 표현하지 못하니까 저는 굉장히 일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보시면 좋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급하다고 빨리 공부한다고 빨리 익힐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필요한 것들 다 익혀가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 C나 C++ 개념이 아직 머리에 잘 안 잡혀 있다, 아니면 내가 아직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 내용은 그냥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게 보고 내가 이해하겠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보고 모르더라도 보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돼서요 또 보세요. 또 보시고 그러면 그 전날 봤을 때랑 확실히 다릅니다. 왜냐면 봤던 걸 또 보게 되면 그만큼 이제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고 이해 안 되던 게 이해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글을 봤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해하려고 하면 계속 보면 이해가 되긴 하겠죠.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비효율적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좋은 방법은 그 카테고리를 즐겨찾기에 추가해 놓거나 메모장에 이렇게 딱 표시해 놓고 컴퓨터 켤 때마다 이거 내가 이해 안 됐지? 다시 보는 거예요. 보면 그 전보다 조금 낫지만 그래도 난 아직 이해 안 돼. 그러면 그거 놔두고 다음날 컴퓨터 켜면 또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10번이든 20번 보면 이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한 번에 뭔가를 보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모르겠으면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다음날 됐을 때 목록해 놓고 또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제일 빠릅니다. 결국 프로그램은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서 더 어렵게 느끼는 거거든요. 익숙하지 않은 사실을 이해하려고 하는 행위만큼 어리석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익숙해지고 나서 이해하는 게 좋으니까 그냥 모르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고 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MFC를 이제 기본적인 구성은 가장 간단한 프로그램은 저 Cwin app 클래스하고 C윈도우 클래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두 가지만 갖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그 Win32 프로그래밍 쪽에서 보면 제가 저 Cwin app에 해당하는 클래스 만들고 C윈도우에 해당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어플리케이션을 실제 만드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만들 수 있는데 사실 MFC를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이 두 클래스를 못 만들죠. 왜냐하면 저렇게 하려면 어플리케이션 위즈들가 만들어주는 코드를 쓰지 않고 자기가 직접 그 어플리케이션 타입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어렵죠. 그래서 보통 중급자 이상쯤 되면 필요 없는 클래스들 싹 빼버리고 이 저 두 클래스만 가지고도 프로그램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건 나중에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때 이제 제가 기회가 되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Cwin app 클래스와 윈도우 클래스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말 그대로 Cwin app 클래스는 응용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메인 윈도우를 만들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기에 관련된 작업을 하는 클래스이고요. C윈도우 클래스는 말 그대로 내가 창을 하나 만들고 그 창에 어떤 것을 그릴 것인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어떤 환경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것을 다루는 클래스가 저 두 클래스입니다. 지금은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 클래스가 제공하는 정말 수많은 기능에 대해서 아실 필요 없고요. 아, 그런 거 하는 클래스구나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왜냐면 뒤에 가면 하나씩 필요할 때마다 제가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배워야 될 게 C 다이얼로그 EX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 MFC가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 타입을 만들어 주는데 잘못 선택하시면 굉장히 복잡한 거 만들어지거든요. 처음에 이해도 못하는데 복잡한 코드 보고 씨름하는 거 정말 낭비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클래스를 갖고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Cwin app 플러스 C윈도우 이 두 개를 쓰면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걸 두 개를 쓰는 클래스 생성 타입이 없어요. 저렇게 응용 프로그램 만들어주는 게 MFC 기본 코드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제일 간단한 게 뭐냐면 이 클래스랑 지금 소개할 C 다이얼로그 EX라는 클래스를 합쳐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어플리케이션 타입이 대화 상자 기반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C 다이얼로그라는 클래스는 이 C윈도우라는 클래스에서 상속받은 클래스고요. 사용자에게 그 창을 쉽게 그러니까 사용자가 그 컨트롤 기반의 창, 그러니까 뭐 에디트나 버튼이나 리스트 박스 같은 그런 컨트롤들을 배열해서 보여주는 창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특화시켜 놓은 클래스고요. 이 클래스를 쓰면 굉장히 편하게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클래스와 이 클래스를 써도 결국 이 클래스가 C윈도우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니까 결국 이거랑 만든 거랑 똑같죠. Cwin app 플러스 C윈도우하고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제가 처음에 가장 간단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 클래스를 쓰면 가장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MFC 초반부에는 거의 제가 대화상자 기반 응용 프로그램을 많이 소개하고 그것으로 실습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클래스 아직 모르는데 쓰면 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Cwin app 클래스와 C 다이얼로그 EX 이 클래스를 가지고 처음에는 작업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럼 C 다이얼로그 EX가 어떤 클래스인지 아셔야겠죠? 사실은 이제 이 클래스도 C 다이얼로그 EX에 관련된 클래스 이해를 하시려면 대화 상자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이해에 대해서 제가 Win32 프로그래밍에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다이얼로그가 왜 나와야 되고 왜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 놓았는데 그 내용을 안 보고 넘어왔으면 이제 이해하기가 이제 수박 거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Win32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자식 윈도우라고 하는데 뭐 자식 윈도우는 이제 윈도우 안에 윈도우가 만들어지는 게 자식 윈도우고요. 지금 우리가 보통 아까 C 윈도우로 만들면 이렇게 윈도우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이게 꼭 메인 윈도우라는 개념이 가장 처음에 만들어졌고 그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심으로 쓴다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졌다고 메인 윈도우가 아니고요. 그 응용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쓸 수 있는 윈도우,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윈도우가 메인 윈도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중심이 되는 윈도우를 먼저 만들고 시작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처음 만드는 윈도우가 보통 메인 윈도우가 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죠. 그래서 보통 처음 만들어지는 윈도우를 메인 윈도우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 보통 이제 처음 만든 윈도우를 메인 윈도우를 이렇게 만들죠. 캡션이 있고 이렇게 되는 윈도우를 만드는데, 이 윈도우를 쓰다가 어떤 행위를 하고 싶어서 추가로 윈도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그 중에 이제 요렇게 만드는 윈도우, 요렇게 이제 만들고, 보통 대화 상자는 요렇게 만들어지죠. 요렇게 만들고 그 위에 이제 안에도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요렇게 확인 버튼이나 취소 버튼을 만들 수 있는데, 요 버튼들도 다 컨트롤이라고 부르지만 대화 상자에서는 확인 취소 이 버튼을 컨트롤 또는 아이템이라고 부릅니다. 그 아이템이나 컨트롤이라고 부르는데, 이 결국 그 컨트롤들도 결국은 뭐냐면 윈도우예요. 윈도우로 만들어졌는데 모양만 캡션이 없는 형태로 되어 있고 테두리만 이렇게 되어 있고 색깔이 좀 다를 뿐이죠. 그래서 결국은 얘도 윈도우인데, 이렇게 확인 취소 윈도우는 결국 누구한테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 팁스라는 이 윈도우에 소속되어 있는 윈도우잖아요. 그래서 이 윈도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식 윈도우라고 불러요. 자식 윈도우. 그래서 이 윈도우들은 속성에 이게 윈도우 스타일의 약자거든요. 어, WS 언더바 차일드, 그러니까 자식이라는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가 윈도우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화 상자 같은 걸 만들 때는 그 안에다가 그 사용자한테 효과적인 사용 환경을 구성해주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윈도우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런 윈도우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식 윈도우라고 부릅니다. 자식 윈도우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쓰면 이제 이런 화면들 나오죠. 지금 제가 간단하게 샘플로 여러 가지 컨트롤들을 표시하도록 했는데, 보통 대화 상자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이 안에 있는 건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다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윈도우라는 거예요, 지금. 콤보 박스, 에디트 박스, 버튼들, 그리고 리스트 박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윈도우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윈도우에서 상속받아서 다 만들어진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통칭해서 대화 상자에서는 아이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컨트롤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C 윈도우에서도 컨트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 상자에서만 그 컨트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C 윈도우가 윈도우잖아요. 그래서 대화 상자도 어차피 윈도우에서 상속받은 거니까 결국 윈도우 클래스 컨트롤을 직접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자기가 코드를 직접 넣어줘야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메인 윈도우에다가, 그죠? 주창에다가 안녕이라는 버튼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직접 이제 그 버튼 클래스, 버튼은 이제 C 버튼이라는 클래스로 사용되거든요. 그 클래스로 변수를 쓰고 버튼에다가 크리에이트 하겠다, 버튼을 만들겠다는 함수를 호출하고, 이렇게 쓰고 싶은 안녕이라는 글자를 쓰고 싶으면 여기 적고, 그 버튼 속성들 쭉 적어주고, 좌표 적어주고, 예, 디스 현재 이 윈도우에다 만들겠다, 그리고 이 컨트롤 구분자를 25001번으로 쓰겠다라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식으로 줘야 돼요. 윈30에서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MFC에서도 C 윈도우에다 직접 하게 되면 이 작업을 프로그래머가 직접 다 해야 돼요. 이 윈도우에서 내가 버튼을 여기에 배치하고 싶으면, 아, 이게 15,15, 100,45구나 라고 자기가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 그러면 윈도우가 여기가 있으면요, 이 좌표 자기가 생각해서 여기 적어줘야 돼요. 즉 좌표 계산을 프로그래머가 직접 한다는 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지금 버튼 하나인데도 불편한데, 아까처럼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좌표 계산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 이 에디트 박스 좌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윈도우의 0,0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 딱 배치하고 싶어요, 이쁘게. 그럼 이 좌표가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오래 한 사람들은 딱 보고 대충 저게 좌표가 얼마다라고 바로 나오지만, 예, 한 중급자 될 때까지 저 좌표 바로 이렇게 맞추기 힘듭니다. 맞추는 건 사실 중급자라고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감각이 있어야지 맞추겠죠. 그래서 저런 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나중에 필요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런 작업을 프로그래머가 매번 좌표를 주고 속성을 주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이건 중급자들도 힘들 텐데 초급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윈도우즈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것들을, 그죠?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무슨 클래스를 제공하냐면 C 다이얼로그라는 클래스를 제공해요. 윈도우를 쓰면 C 윈도우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 컨트롤들 만들어 써야 되고요. C 다이얼로그를 쓰면 어떤 개념이 제공이 되냐면, 이건 제가 대화 상자 사용하기로 윈32에 적은 글입니다. 참조하라고 적은 글이고요. C 다이얼로그 클래스는 뭐가 장점이냐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시키고 리소스 워크샵이라고 해서 리소스 편집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 화면에 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쓸 수 있는 컨트롤들, 그러니까 대화 상자에 쓸 수 있는 컨트롤 목록들이 옆에 있고, 내가 여기서 우리 파워포인트나 워드 작업하듯이 끌어다가 여기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넣고 속성 편집 다 할 수 있고요. 결국 우리 파워포인트나 워드하고 똑같아요. 거기 그 도구 가져와서 속성 갖고 막 바꾸면 다 바뀌잖아요. 위치 잡고 이런 작업들을 여기서 다 편집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리소스 작업이라고 하고, 그 만들어지는 파일이 확장자가 .rc라는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밑에 나오는데 .rc라는 파일이 만들어지고, 이 파일에 여기 작업한 내용이 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 놓고 그 저장한 목록을 아이디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디를 내가 이 C 다이얼로그한테 주면요, 이 C 다이얼로그 클래스한테 주면 C 다이얼로그 클래스가 그 리소스에 있는 그 이 내용 있죠. 이 내용을 가지고 윈도우를 만듭니다. 따라서 내가 이렇게 좌표를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처럼 이런 코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내용을 C 다이얼로그를 쓰는 경우에는 내가 비주얼 스튜디오가 제공하는 워크샵 그 편집 화면에서 다 편집을 해서, 그 편집할 때 그 결과를 아이디로 저장을 하거든요. 그 아이디를 C 다이얼로그한테 주면 C 다이얼로그가 그 클래스를 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요거와 똑같은 대화 상자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 사용자 환경을 꾸미기가 굉장히 편하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화면 있죠. 이 다이얼로그 화면을 C 윈도우로 만든다고 치면 진짜 초보자들은 몇 시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배치하는 데만 왜 안 나오지? 제 크기는 왜 안 맞지? 하고 고생을 정말 많이 하는데, 이 리소스 편집키를 쓰잖아요. 조금만 한 10분만 하시면 다 만들어요. 처음에 약간 착오는 있겠지만 한 번 해보시면 그 다음은 뭐 시간 2, 3분이면 다 만들죠.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처음 하실 때는 무조건 이걸로 하시고, 나중에 좀 이제 개념이 익숙해지시면 아까 직접 하시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 윈32에서 해봤으면 직접 하는 것도 해봤을 거거든요. 제가 윈32도 동영상 강좌가 많은데 그 내용을 봤으면 직접 이걸 막 좌표 주고 만드는 것들을 제가 실습을 시킵니다. 동영상에서 실습을 시키는데 그 내용을 해보시면 와, 이게 진짜 얼마나 편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C 다이얼로그 EX라는 클래스가 나오는데요. 이 EX 클래스는 말 그대로 여기 있죠. 그러니까 C 다이얼로그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고요. 여기서 상속받은 클래스입니다. 클래스이고요. 이제 여기 이제 그러니까 대화 상자에, 그러니까 C 다이얼로그에 이제 몇 가지 기능이 더 추가되었다고 익스텐션 약자 써서 EX가 붙은 건데, 사실 EX 붙은 기능을 잘 안 쓰죠. 그래서 뭐 EX 없는 거 써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 기본으로 만들어지는 클래스가 C 다이얼로그 EX 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C 윈도우에서 C 다이얼로그가 상속받아졌고요. 그래서 기능이 추가되었죠. 컨트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고, 여기에다가 기능이 좀 더 추가돼서 만들어진 클래스가 C 다이얼로그 EX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 다이얼로그 EX에는 뭐 배경색이나 배경색에 이미지를 추가하는 그런 작업들이 EX 클래스에 추가로 제공이 됩니다. 뭐 이 내용은 지금 여러분들이 안 쓸 거니까 굳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기억은 하셔야죠. 왜 C 다이얼로그 써야 되는, 뭐 C 다이얼로그 EX를 왜 쓰지? 그냥 C 다이얼로그 쓰면 되는데 했을 때 그 차이가 뭔지 정도는, 그런 게 있었지 정도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응용 프로그램 마법사죠.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비주얼 C++를 선택했을 때 프로젝트를 생성해주는 응용 프로그램 마법사의 한 패턴으로서 그 대화 상자 기반 응용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응용 프로그램 조합이 CWin app 클래스와 C 다이얼로그 EX 이 조합을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클래스에 대해서 CWin app와 이 클래스들을, C 다이얼로그 EX 클래스를 소개를 드린 거고요. 사실 이 클래스가 가지는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 번에 다 이야기하면 계속 몇 시간 동안 그 이야기만 해야 되니까, 일단 소개만 하고 실제 저 클래스가 필요한 기능이나 함수들은 우리가 실습을 해가면서 배워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상자 건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제가 뭘 만들면 다 대화상자 기반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요렇게 딱 배웠으면 이제 실습을 하셔야 돼요. 실습을 하셔야 되는데, 실습을 딱 지나가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난리 나죠. 비주얼 스튜디오부터 설치해야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는 제 블로그에 보시면
그 C 언어 강좌 있는 쪽에 보시면 이제 설치하는 방법이 나와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7 설치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가서 이거 내용 보시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하시면 이제 MFC 할 수 있도록 이제 다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설치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설치할 때 옵션을 잘못 선택하시면 MFC가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MFC가 비주얼 스튜디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은 기본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 값으로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면 MFC가 설치가 안 돼요. 설치가 안 돼서 다 해놓고 실제 나처럼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되어 있어요 라고 해놓고 와서 실제 우리가 실습을 하면 MFC 실습을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MFC 실습을 위한 준비라는 이 글을 하나 적어 놨고요. 이거 내용을 보시면 이제 정말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코드를 확인하는 걸 설명해 놨어요. 새 프로젝트 누르시고 이 MFC라는 항목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항목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다운로드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으면 그 이렇게 항목이 안 뜨고 다운로드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으면 설치가 안 된 겁니다. 따라서 다시 설치하셔야 돼요. 여기 이 화면은 근데 계속 바뀝니다. 지금 제가 이 동영상을 녹화하는 시점에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2019가 나왔어요. 비주얼 2019가 거의 다 만들어졌고요. 지금 프리뷰 버전은 쓸 수 있습니다. 그 MS 사이트에 가시면 지금 뭐 비주얼 스튜디오 2017 쓰시는 분들도 보면 이제 업데이트 메뉴에 눌러보시면 프리뷰 1을 쓸 수 있다고 뜨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맥락은 같은데 화면은 조금씩 달라지고 용어가 달라져요.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MFC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게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MFC를 쓸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어 있으면 다시 설치해야 되는데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를 다 삭제하고 다시 설치해야 되나요?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2017 설치한 데 가서 보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라는 이 항목이 있거든요. 요거 실행하면 재설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시 설치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항목만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변경할 수 있는데 수정이라고 떠야 되는데 수정이라고 안 뜨고 업데이트라고 뜨잖아요. 그러면 자기 비주얼 스튜디오가 지금 업데이트 상황이 있는데 업데이트를 안 해서 저런 거거든요. 그러면 수정하시려면 먼저 업데이트부터 하셔야 돼요. 이 업데이트가 아니라 수정으로 되어 있으면 바로 수정하시면 되고요.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는 분들은 눌러서 업데이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저쪽 나오는 내용 보시면 되고요. 업데이트가 다 되고 나면 이렇게 수정으로 나옵니다. 그럼 수정을 누르시면 이렇게 항목들이 나와요. 항목들이 나오는데 이 항목들 중에서 필요한 항목들 제가 밑에 쭉 적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C++하고 MFC 여기 보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여기 이제 쭉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뭐 윈도우 10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거 이것들 쭉 선택을 하셔서 나중에 수정 이거 누르시면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설치가 됩니다. 여기 보면 MFC 있죠? 요거 체크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C샵도 설치할 수 있고요. 뭐 다른 언어들 설치할 수 있죠. 근데 나는 C샵 안 하는데 C샵은 제거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인데 C샵 제거하잖아요. 그러면 Win32까지 같이 다 제거돼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C샵 설치 따로 안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돼요. 무조건 다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다 설치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전 거에 보면 이 인크레드 빌드 이것도 체크한 화면이 있는데 이건 설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설치해서 쓰지도 않을 거고요.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저거 설치하지 마시고 나머지 요 항목들 보시고 필요한 것들만 설치하는데 이 내용도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바뀌고 있고요. 최근에 그 ARM 기반의 윈도우즈 개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항목이 더 많아졌어요. 근데 그걸 보시고 센스 있게 요 내용 버전은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당연히 이 DN이 버전인데 그 버전들 보시고 더 높은 거 가장 높은 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 내용들이 있는 요 맥락이 있는 것들만 보시고 요런 것들 찾아서 이렇게 선택해서 설치하시면 이제 준비가 끝나게 되죠. 이렇게 다 설치하면 다 하고 수정하면 쭉 해서 설치 완료 뜨면 이제 MFC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MFC가 다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거를 보시고 준비가 된 상태인지 확인을 하시고 안 되신 분들은 업그레이드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나서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우리가 MFC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예요. 만들어 보는데 여기 보면 이제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이렇게 왜 어떤 거 선택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특수 문자 한글 쓰지 말라고 하는데 한글 쓰는 사람들 또 있어요. 그 한글 쓰면 결국은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절대로 한글 쓰지 마시고요. 이 프로그램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아닙니다. 외국 미국에서 만들었죠. 그러면 결국 그 다 영문권 기반 단어들이기 때문에 특수 문자나 한글 쓰시면 나중에 프로그램에 하다가 피눈물 흘립니다. 그러니까 쓰지 마시고요. 무조건 다 영문 기반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저 한글 썼는데 되던데요? 되죠. 항상 안 되는 게 아니니까요. 특수한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문제 생겨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버그에 걸려서 고생하지 마시고요. 아예 그냥 습관을 영문을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 쓰면서 필요한 사항들 여기 제가 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형식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형식도 바뀝니다. 계속 똑같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이라 하더라도 업데이트 상황에 따라서 이 화면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매번 달라지는 거 캡처해서 넣어놓을 수 없으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거 하나 넣어놨으니까 이걸 보시고 조금 화면 조금 바뀌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따라 하셔서 이렇게 해서 다 하고 하라는 거 다 누르고 만들어지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이제 솔루션 탐색기라는 게 그 자기 프로젝트에 포함된 소스 파일이나 리소스 파일, 그 다음에 헤더 파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목록이 들어있는 창이고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해서 쓰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초보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테두리 쳐놓은 거 있죠. 제가 만약 이그잼 ODBC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다면 이그잼 odbc.cpp와 이그잼 odbc dlg.cpp 그럼 헤더 두 개 요것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는 지금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뭐 얘가 뭐냐 이거 클릭하실 필요도 없고요. 사용하실 필요도 없어요. 괜히 뭐 나중에 하나씩 다 알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씩 배우면서 이게 이거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뭔가 나왔다고 이거 나 무조건 다 알아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 시간만 더 많이 걸릴 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제가 이렇게 넘어가는 건 제가 실제로 하면서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냥 제가 한번 먼저 먼저 한번 쭉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대화 상자 기반은 시민 app하고 c다이로그 ex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이제 설명을 다 해놨어요. 또 이렇게 해서 내가 프로젝트 명을 만약에 어떻게 하면 그 클래스 명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즉 내가 프로젝트 명을 여기 적어놨는데 이그잼 odbc라고 입력했으면 이제 클래스 명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에서 상속받은 클래스 이름이 얘가 되고요. 그죠? 이 클래스에서 상속받은 클래스 이름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응용 프로그램이 다 해줘요. 그럼 이제 이 시점에서 자꾸 내가 다 해준다 하니까 뭘 다 해주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하고요. 무엇을 다 해주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가 실행됐고요. 저는 아직 업데이트가 뭐가 남아있네요. 아직 이 컴퓨터가 업데이트가 덜 됐고요. 보면 2019 프리뷰가 지금 어베이러블하다고 떠있죠. 그래서 만약에 좀 더 빠르게 좀 빠른 걸 경험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거 설치하셔서 경험해 보셔도 됩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새로 만들기 했어요. 프로젝트 있죠. 뭐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것도 요거 누르셔도 똑같고요. 아까 그 메뉴에서 선택해도 됩니다. 자, 떴고요. 여기서 이제 아까 화면에서 MFC만 했었는데 지금 MFC/ATL로 바뀌었죠. 똑같습니다. 결국은 요게 요 항목을 선택하시고요. 요렇게 메뉴들이 나와야지, 항목들이 나와야지 지금 본인의 컴퓨터에 MFC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다 설치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 거를 사용할 거고요. 나머지들은 지금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처음에 이제 만들어지면 이렇게 경로가 나오는데요. 여기다 만들면 나중에 관리가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비주얼 스튜디오 사이 공백 있죠. 스튜디오 2017 사이 공백 있죠. 이 공백들 때문에 경로 문제 생기거든요.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할 줄 알면 잘 알면 저기 문제가 전혀 안 돼요. 근데 한글 경로에 이렇게 공백이 있거나 그 경로에 공백이 있거나 특수 문자가 있거나 그다음에 한글 코드가 있으면 나중에 이제 경로 쓰는 API나 그런 코드에서 문제가 생겨요. 생기기 때문에 권장하는 건 절대 초보자들은 한글 특수기호 공백 있는 경로 쓰면 안 돼요. 다 영문이고 다 붙어있고 특수문자 없는 걸 쓰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배우는 학생들한테 C 드라이브 루트 스터디 이렇게 쓰라고 합니다. 이렇게 쓰면 한글 없죠? 공백 없죠? 특수문자 없습니다. 이렇게 쓰면 문제의 기본적인 버그는 생기지 않아요.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자기가 찾아보기 버튼 눌러서 원하는 경로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쓰셔도 폴더 자동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저는 지금 스터디 폴더가 있으니까 상관없을 텐데, 없는 사람들은 스터디 폴더라고 만드시면 예, 바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해야 되는 게 클래스 프로그램 이름을 줘야 되겠죠. exam. 제가 지금 이 컴퓨터에 워낙 예제를 많이 만들어서 그 파일 이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름 좀 독특하게 쓸게요. MFC 001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이름을 줄 필요는 없는데 저희 이름 중복 때문에 에러 나서 저는 좀 이름을 이렇게 길게 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exam MFC까지만 적으면 되겠죠. 여기까지만 적으면 됩니다. 저는 좀 독특하게 적을게요. 숫자 적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숫자가 맨 앞에 나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름 적으시면 안 돼요. 안 되고, 숫자는 뒤에 적는 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적으시고요. 솔루션 디렉토리 만들기는 체크하세요. 여러분들 처음에 하실 때는 이렇게 쓰는 게 편합니다. 나중에 하다가 좀 이제 익숙해지면 저 체크를 빼시고 다르게 쓰셔도 되는데, 처음에는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다르게 하시면 뒤에 제가 하는 걸 보고 따라서 실습을 못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클래스 이름까지 똑같이 해주시는 게 나중에 실습하기가 편합니다. 처음 하실 때 한 3번까지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고요. 그 이후에 좀 익숙해지면 그때는 본인들 원하는 클래스명 갖고 이름 갖고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됐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배우게 될 텐데, 지금은 아직 처음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클래스로 제가 가르친다고 했죠. 그래서 예, 대화상자 기반을 선택할 겁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Cwin APP 클래스와 C 다이얼로그 EX 클래스 2가지만 쓰는 형태로 이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SDL은 우리 그 이야기 많이 하죠. C에서 C나 C++에서 언더바 S 쓰는 함수 기억하시죠? 그거 쓰겠다라는 건데, 예, 저는 안 씁니다. STL 빼고 작업을 할 거고요. 뭐 쓰고 싶은 사람 체크해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하면 끝났고요. 나머지는 건드리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좀 이제 배우고 나서 예, 하시면 되고요. 다음 누르시면 요 화면은 이제 바꿀 거 없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아까 응용 프로그램이 4종류 있었는데 다른 종류 선택하시면 저거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은 대화상자 기반에서는 안 쓰니까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3가지가 체크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정보상자만 빼세요. 왜냐면 정보상자가 누구누구에 대하여, 이 프로그램에 대하여 이런 기능이 기본적으로 쓸 수 있도록 나오는 건데 안 쓰거든요. 예제 프로그램에서 제가 안 쓰는데 클래스만 추가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코드만 복잡해지고 보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사람들이 코드 파악하는데 도움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저 정보 상자는 제가 예제 만들 때마다 빼라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실습할 때 보면 요 과정을 나오는데 그때 무조건 정보 상자 빼고요 하고 넘어가는데, 저 정보 상자는 절대 쓰지 마세요. 체크하지 마시고, 정보 상자는 나중에 프로그램 하다가 필요하면 추가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필요하면 추가하면 되는 거지 미리 만들어 놓고 시작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음을 누르시면 여기도 보면 엄청 많이 나오죠.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줄 알게 되었을 때 쓰는 기능들이지 초보들이 쓰는 기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기능들 들어가면 코드만 복잡해져요. 저는 배우지 않는 코드를 나열해 놓고 그걸 막 이게 나중에 뭘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쓸 거예요 하고 코드에 갖고 다니는 거 별로 추천하지 않거든요. 모르는 건, 아직 쓰지 않는 것들은 안 보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안 보고 나한테 필요한 것만 중심이 되게 보고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 써요. 어차피 다 제거하세요. 어차피 안 쓰니까 이 부분에 있는 코드 다 안 쓸 겁니다. 그래야 코드 간단하게 나오고 필요한 것만 갖고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나오는 것들은 다 제거할게요. 그 다음에 다음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 화면에서는 이제 어떤 클래스들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이런 어플리케이션 위저드에 관련된 그 Cwin APP 클래스가 이제 APP라고 지금 대표로 이름이 나왔는데, 파일은 여기에 만들어질 거고 이 클래스명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헤더 파일, 그죠? 클래스 이름이 여기 거고 파일은 여기다, 그죠? 그리고 자기 이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는 얘다라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해주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이얼로그는 클래스는 요 EX 클래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내가 필요에 따라서 바꿀 수 있죠. 여기서
요걸 바꾸면 바꿀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데 바꾸지 마세요. 그냥 지금은 잘 모르면서 바꾸면 에러 났을 때 대처가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지금은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건 그대로 여기 결국은 이 화면에서는 바꿀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바꿀 필요 없고 마침을 누르시면 됩니다. 마침을 누르시면 이제 응용 프로그램 마법사가 지금 이제 소스를 구성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밑에 숫자 올라가는 건 필요한 것들을 읽어드리면서 인텔리전트 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문을 다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고요. 예, 뭐 느린 컴퓨터는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 빠른 컴퓨터는 빨리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 와중에 다른 거 하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좌우측에 저는 화면 넓게 쓰려고 다 닫아놨는데 이 솔루션 탐색기나 이런 것들이 옆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마다 다르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항상 저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시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자기가 찾아서 쓰시면 되는데 여기 중에 있는데 막 이게 찾는데 없어요. 나는 여기 없네? 라고 하시면 보기 메뉴 있죠. 보기 메뉴에 가면 이 솔루션 탐색기가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누르셔도 똑같이 나와요. 여기 이제 방금 제가 이그잼 MFC 001이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이 이름으로 만들어졌고요. 아까 보시면 아직 리소스는 볼 필요 없고요. 소스, 헤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파일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요 파일, 요거 이렇게 네 가지만 아시면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코드가 다 만들어져 있고요. 이거 메뉴에 있는 요 코드 한번 볼게요. exam mfc 001.h 여기 이제 cwin app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는 자식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는 파일이고요. 헤더 파일이고 cwin app에서 상속받은 c exam mfc app 이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결국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하면서 MFC 클래스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상속받아서 오버라이딩해서 써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미리 작업할 수 있도록 이 MFC가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서 상속을 다 받아놨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게 이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cwin app에서 상속받은 클래스 이렇게 구조를 내가 손으로 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메인 윈도우를 만들어야 되는 cwin app 쪽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메인 윈도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메인 윈도우를 누가 어디서 만드냐면 인스턴스라는 이 함수에서 만들어요. 근데 이 cwin app에는 이 함수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다가 메인 윈도우 창을 만드는 코드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F10 요걸 선택한 상태에서 F11을 누르면 그 코드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바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 클래스에 보면 이런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메인 윈도우를 만드는 코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작업되어 있는 거 그냥 쓰시면 되는 거지. 이걸 여러분들이 막 손으로 치고 어떻게 상속을 받아서 cwin app에서 어떻게 상속받아서 클래스를 만들고 C 다이얼로그 EX에서 어떻게 상속받아서 클래스를 만들지 하실 필요 없어요.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만들어진 4개의 파일을 이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러니까 결과물을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게 벌써 프로그램이 돌아가도록 지금 다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빌드에 가서 솔루션 다시 빌드 이거 선택하시고요. 처음에 한 번은 이거 하시고 나머지는 솔루션 빌드 하시면 됩니다. 솔루션 다시 빌드라면 처음부터 전체 그 프로젝트에 포함된 모든 것들을 다 빌드를 다시 해요. 빌드가 끝났고요. 실행은 여기서 보통 F4 눌러서 디버깅 시작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속도만 더 느려져요. 이게 디버깅,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디버깅 한다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논리적인 버그가 있는, 논리적인 오류가 있는지 그러니까 찾을 때 쓰는 게 디버깅이지 그냥 매번 할 때마다 디버깅 할 필요 없거든요. 괜히 부하만 더 생기고 속도만 뭐 테스트해보면 속도만 더 떨어지니까 그냥 간단할 때는 그냥 디버깅 하지 않고 이걸로 테스트하는 게 더 편합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떴습니다. 즉 이 프로그램이 결국 우리가 그 응용 프로그램 마법사로 만들면 만들어지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까지 다 만들어지고 프로그램 실행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제공을 해주고 이제 MFC에서 그런 거죠. 이렇게 해주고 네가 필요한 거 이제 바꿔서 하면 돼. 내가 기본으로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형태까지 다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거기서부터 필요한 것만 오버라이딩해서 C++ 개념으로 오버라이딩해서 바꿔서 써. 이게 MFC가 이야기하는 프로그래밍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템플릿들 중에서 한 템플릿이고 요렇게 해주는 것이 대화상자 기반 프로그래밍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자 보셨으니까 다 만들어진다는 거 보셨죠? 보셨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주면 이런 클래스들이 다 저렇게 만들어지고요. 요것도 보면 이제 이름 이제 이름 구성들 다 나오죠. 프로젝트 이름 여기 붙고 뒤에 app 부모 클래스 이렇게 붙는다. 다이얼로그는 이렇게 붙는다.
이렇게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그 위치, 그러니까 파일이 어디 만드는지 확인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 프로젝트 이름 보면 똑같아요. 여기서 보면 솔루션 탐색기에서 여기 해도 나오고요. 지금 이 파일 탐색기에서 폴더 열기 있죠. 아니면 여기서 눌러서 똑같이 나와요. 근데 경로는 다르게 표시돼요. 지금 요걸 선택하잖아요. 요걸 선택하면 그러니까 여기가 나오고 요걸 선택하시면 보면 탐색기로 보시면 좀 다르죠. 위치가. 그러니까 그 스터디 밑에 이그잼 MFC 001인 위치에 얘는 열렸고요. 얘는 그 밑에 보면 똑같은 이름으로 폴더가 하나 더 있거든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스 파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는 그 프로젝트 열 때 어디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열립니다. 다르게 열는데 어차피 뭐 둘 중에 하나 열면 앞으로 가건 뒤로 가건 가면 그 위치를 찾을 수 있으니까 원하는 데서 파일 탐색해서 폴더 열기로 그 내가 만든 프로그램의 위치에 가서 필요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필요 없으면 여기서 지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다 만들 필요 없으면 여기 스터디에서 그냥 지워버리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갔죠? 이렇게 해서 경로 확인할 수 있고요. 설명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했던 거 여기 다 설명되고요. 이렇게 경로를 확인하셔서 복사하든 관리하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준비가 끝났고요. 이제 만들어 봤죠.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지금 앞으로 이제 공부해야 될 건 여기 있는 그 소스 지금 4개 있죠. 헤드 파일 2개랑 소스 파일 2개. 이거를 이제 하나씩 배워갈 거예요. 이제 예제도 만들고 어떻게 하는지 이제 하나씩 배워갈 건데, 그 배워가는 거에 앞서서 지금 여기까지 봤으니까, 그리고 init 인스턴스 함수를 봤으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여기 내용 보시면 어디 있지? 예, 여기 보면 MFC 대화 상자 기반의 MFC 프로젝트에서 init 인스턴스 함수 정리하기라고 글이 있거든요. 이걸 보시면 그 아까 init 인스턴스 함수 보면 코드에 보면 이게 코드가 많죠. 그죠? 아까 그 제가 옵션 다 뺐으니까 요만큼 나오지. 그 옵션 선택했으면 여기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안 써요. 여러분들이 안 쓸 거기 때문에 뭐만 남겨 놓으시면 되냐면요. 예, 요것만 있으면 돼요. 지금 사실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여러분들 말한다고 알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예, 그냥 이렇게 다 치우시면 돼요. 요것만 있으면 돼요. 요것만 있으면 되고, 아까 그 코드가 윈도우 레지스트리라고 해서 윈도우즈가 기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그 레지스트리라는 정보가 있거든요. 그 정보에 이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업데이트를, 그러니까 기록을 해버려요. 기록을 하면 괜히 내 윈도우즈 그 정보에만 더럽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쓰지도 뭐 예제인데 그냥 예제만 이거 잠깐 하고 말 건데, 그 여기 이 프로그램을 또 기록한다 나중에 지워주냐? 안 지워져요. 그냥 계속 거기 남아 있어요. 그럼 괜히 그 정보가 커지면 윈도우 속도도 떨어지고 부담되죠. 그래서 나중에 레지스트리가 커져서 윈도우 새로 설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응용 프로그램 지금 배우는 단계에서 계속 예제를 많이 만드실 텐데, 만들 때마다 그 만든 그 예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윈도우에 기록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게 나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코드 다 없애버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응용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고 나면 이 cbin app 상속된 그 클래스에 가서 init 인스턴스 함수에 와서 요거 싹 정리하시고 이렇게 깨끗하게 요것만 있으면 돼요. 요것만 있으면 전혀 문제 없이 돌아갑니다. 또 못 믿을 수 있으니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예, 그대로 똑같이 뜹니다. 똑같이 뜨니까 다 무시하시고, 예, 요것만 있으면 되니까 요것만 딱 갖고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제가 설명해야 될 건 여기 다 나옵니다. 뭐 정리하라고 하는 거 다 나오니까, 예, 요렇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딱 하시면 이제 정말 MFC 하기 위한 그 마음의 준비가 다 된 거고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요 이제 이후부터는 이제 실제 코드 보면서 또 설명하고 해야 되니까 요 뒤에 부분부터는 제가 다음 강좌에서, 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